야,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놓치지 않고 챙겨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4월 17일 금요일 뉴스 한번 싹 훑어봅시다. 오늘 진짜 얘기가 많아요. 국내 정치부터 중동 정세, 경제, 심지어 늑대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한 호르무즈 해협,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회의에 참석. 자, 먼저 오늘 가장 무게감 있는 외교 이슈부터 가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주도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직접 나서기 좀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이란이랑 협상 중이니까요. 그 틈새에서 유럽이 다자 외교를 주도하겠다고 나선 거고 거기에 한국 대통령도 합류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여기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엄청난 비중이 통과하는 바닷길이에요. 이란 남쪽, 오만 북쪽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인데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지금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서 이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미 항공유 가격, 나프타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이 내용은 뒤에서 따로 짚어드릴게요. 오늘 회의에서 해상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고 한국이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건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관련해서 외교 논란도 한번 겪었어요. 과거 SNS 발언 때문에 불거진 거였는데 그래서 4월 15일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따로 내놨거든요. 그 후속 행보가 오늘 이 화상 정상회의 참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읽히죠. 6월 선거 대전 평택 부산이 뜨겁다. 자,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죠.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늘 주목해야 할 두 곳이 있습니다. 평택과 부산이에요. 평택을 재보궐선거 조국 대표의 험난한 출발,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했죠. 그런데 시작부터 좀 시끄럽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역 명칭을 잘못 언급했고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기면서 초반부터 논란에 휩싸였어요. 지역 명칭을 헷갈렸다는 건 솔직히 좀 뼈아프죠. 재보궐선거는 지역민과의 밀착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출마하는 지역 이름부터 잘못 부르면 저 양반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 있는 거야? 하는 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빠른 수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소 10곳 이상에서 치러지거든요. 그 10곳 중 하나가 바로 평택을이고 조국, 한동훈, 송영길 같은 중량급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가 모두 이번 선거에 걸려 있어서 전국적 관심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야 모두 공천 전략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부산 6월 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6월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쏠려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이 부산으로 간다는 소식은 정치권에 꽤 파장이 있었어요. 당 안에서는 무공천 주장, 복당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친한계, 반한계 구도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반대편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청와대 수석 차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명인사 vs 유명인사 구도가 되는 셈이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세결집에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 보궐 문제가 아닙니다. 보궐선거 구도가 부산시장 선거 판세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부산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재수 후보로 정면 승부를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까지 꺼내면서 총력전 태세거든요. 부산 결과가 나머지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양당 모두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뽀요 여야정 긴급점검 민생경제 위기가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경제에도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감이 커지자 여야와 정부가 함께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서 4월 8일에 있었던 여야정 회동 때도 협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구체적 성과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감에서 나온 연대인지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법정 공방 대장동 청문회 플러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대장동 청문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 이번엔 대장동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정면 충돌했어요. 남욱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검찰의 협박성 수사를 주장했는데 수사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청문회는 이미 여러 차례 열렸지만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쪽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구도죠. 정치권과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배경을 하나 짚자면 앞서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감찰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징역 2년 구형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위증 혐의 구형이 2년이라는 건 꽤 무거운 숫자예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란 특검 수사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라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동 정세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 자, 이제 국제 뉴스입니다. 중동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죠. 오늘 중동 관련 소식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교황 vs 트럼프. 교황이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현실을 모른다며 강하게 반박했고요. 교황청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이란과 2차 협상, 이번 주말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1차 협상 이후 빠르게 2차 일정을 잡으려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 휴전 합의 소식도 전해졌어요. 중동 정세가 일시적 완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헤즈볼라 조건부 수용. 레바논 휴전과 관련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상군 유지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전제 조건이 충돌하고 있으니 휴전 합의가 시작부터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카드.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미국도 강경 발언으로 맞받아치면서 2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서로 강경한 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밀당 구도인데 이게 결렬로 이어지면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현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이후 의약품, 의료 소모품 공급 위기. 이번 뉴스 중에서 생활과 가장 직결된 얘기가 나왔어요. 전쟁 장기화 시 의약품 공급망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통제부터 항암제까지 주요 의약품 부족 사태가 수주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항암제 부족은 특히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인데 주사기나 투약병 같은 의료 필수 품목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그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주사기와 투약병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는데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유럽 항공유 위기,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 유럽 항공유 재고가 6주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6주치라는 게 얼마나 빠듯한 숫자냐면 항공사들이 운항 계획을 짤 때 보통 수개월치 재고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6주치면 이미 빨간불 수준이에요. 항공편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여파로 이미 국내에서도 체감이 시작됐어요.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항공 유료할 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1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행기 표 살 때 유료할 증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코스피 6200선 돌파, 금융시장 일시 안정.
그나마 오늘 경제에서 숨통 트이는 소식이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장중 6,200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했어요.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며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6,200선을 넘었다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이 중동 협상 진전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다만 일시적 안정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듯 협상 결렬이나 돌발 변수가 나오면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구조예요. 어프 인천 민생 대책 플러스 다주택자 대출 변화, 인천시가 고유가 고물가 대응으로 지역 화폐 캐시백 확대와 주유비 지원 등 대규모 민생 대책을 발표했어요.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신호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다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이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만기 연장이 안 되니까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압박을 받거나 현금 상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신호거든요. 집 사려는 분들 혹은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 모두 이 부분 꼭 짚어두셔야 합니다. 외전 5월드 늑대 늑후 9일 만에 생포. 자,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제일 훈훈하게 끝난 이야기입니다. 대전 5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후가 9일 만에 무사히 포획됐어요. 발견 이후 불과 1시간 만에 생포됐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동안 도심 인근에서 늑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상황이 얼마나 시민들을 긴장하게 했겠어요. 그게 이제 마무리된 거죠. 늑구라는 이름도 귀여운데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다행입니다.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불안이 해소된 하루였을 겁니다. 오늘 날씨도 짧게 전해드릴게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서울은 흐린 날씨에 낮 기온이 21도 수준으로 전날보다 꽤 많이 낮아져요. 일교차가 벌어지는 날씨이니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 챙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해몽성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화상회의부터 평택, 부산 성급한 대장동 청문회, 윤석열 구형, 중동 협상 변수, 항공유 위기, 코스피 반등, 늑구 생포까지 오늘 하루도 정말 할 말이 많았죠. 다음 영상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하시면 업로드 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해몽성이었어요.